자, 그럼 먼저 국내 유일의 여성 보일러 명장 오소영 교수님의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저는 봉제 공장 유공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고등학교 때 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늘 걷던 등굣길 대신 공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인형 눈을 붙이고 배를 끄매면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섬유 공장으로 직장을 옮겼는데 어느 날 공장 보일러가 멈췄습니다. 옷감에 나염이 일정하게 들어가려면 온도가 무척 중요했습니다. 수출에 지장이 있을까봐 윗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기술자 불러와. 잠시 후 보일러 수리공이 와서 보일러를 고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보일러 공의 일당을 우연히 알게 된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제 한 달 월급이 4,000원 정도였는데요. 잠시 다녀간 그 보일러공 하루 일당이 제 3개월치 월급하고 같았던 겁니다. 저거다. 저 일을 하면 돈을 엄청 벌 수 있겠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건설 현장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얀 안전모에 청사진 도면을 옆구리에 척끼고 있는 현장 소장의 모습이 눈부실 정도로 멋있어 보였습니다. 제가 보일러 일을 배우고 싶다고 했더니 그 사람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말에 아예 대꾸도 안 해주고 저리 가라는 손짓만 하더군요. 그렇게 건설 현장을 10군데, 20군데 쫓아다니면서 일을 배우겠다고 졸랐지만 다들 무슨 거지 취급하듯 저를 쫓아냈습니다. 아이고. 사실 그때만 해도 저는 왜 일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친절하신 분이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니는 힘도 없는 여자인데다가 무슨 기사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도 하나 없이 막무가내로 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단 말인고.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얼굴이 화끈거리는 경험이었는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받아주지 않는 건 건설 현장뿐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돈 내고 들어가는 보일러 학원에서조차 저를 거부했습니다. 보일러 일을 하다 보면 용접도 해야 하고 파이프 나사 절삭도 해야 하는데 저같이 쬐끄만 여자애는 밥 먹던 힘, 아니 죽 먹던 힘으로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저는 임시적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 계속 학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학원 측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날 듯이 기뻤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보조기사로 일을 하면서 새로운 시련을 맛봐야 했습니다. 현장은 정말 말 그대로 거친 사람들의 세계였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욕들이 난무했고 그 욕의 대부분은 저에게 날라왔습니다. 매일 밤 눈물로 잠들었지만 아침이면 다시 씩씩하게 전투 자세를 갖추었습니다. 기름때 낀 손으로 끊임없이 자격증을 따고 기술을 익혔습니다. 여자라서 약한 부분은 뛰어난 기술력으로 보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저는 국내 유일의 여성 보일러 기능장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손톱 밑 기름때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름때야말로 제 인생의 자랑스러운 훈장입니다. 네, 아유 자랑스럽습니다. 아, 네, 우리 오서영 교수님. 그 기름밥이라고도 아직 얘기하나요? 그거를 네. 기름밥 먹고 있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 용접하고 막 네. 이런 거 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네. 정말 악으로 깡으로 이기셨군요. 그리고 또 네. 그 이제 공부가 힘들면 이제 또 지렛대 형식으로 오. 우리가 또 이제 하면 힘이 덜 드는 방법을 연구하게 또 되지요. 아. 예, 힘이 부족하니까. 네. 수리공 그 당시 일당이 네. 보일러 수리공 일당이 3개월치 월급하고 예. 충격 크셨겠어요. 네. 그래서 뭐 그냥 저거다. 역시 기술이 있어야 되겠구나, 뭐 이런 네. 생각하셨겠네요. 네. 근데 왜 학생으로도 안 받아줬을까요? 현장은 뭐 그렇다 치고. 아니, 학원이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근데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네. 사실 그 당시에 저희가 오스타라는 나사 절삭기 네. 절단기가 있었는데 그게 좀 수동이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힘을 써야 예, 되는구나. 그게 파이프를 갖다가 파이프 그 라인에 파이프 바이스에 물려놓고 네. 그걸 이제 파이프에 물려갖고 우리가 힘으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네. 그게 25mm, 32mm도 힘들고. 네. 그런데 이제 뭐 소방에 사용하는 65mm는 저희 어. 힘으로는 뭐 도저히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체격도 작으신데. 그거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네. 그 파이프렌치 같은 종류는요. 네네. 예, 기본적으로 표준 길이가 나와 있거든요. 아이고 너무 그- 전문 용어라. 네, 그게 네, 이제 네. 나사 그거 물려갖고 네. 하는 네. 공부인데 그런 것은 이제 전부 다 예. 빈 파이프를 갖다가 네. 예, 뒤로 이렇게 네. 이 손잡이를 길게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지렛대 역할을 해서 예. 힘을 주어서 네. 예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 다 100% 제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뭐 힘을 들써도 되게끔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죠. 예. 네. 기름때 지워지셨습니까 손에? 지금은 지워졌지요. 예. 네, 전에는 예. 손톱 밑에뿐 아니고 요 네. 밑에까지 기름때가 안 지더라고요. 장갑을 반코팅 장갑이라고 하는데 네. 그걸 2개씩 껴도 하루 종일 만지면은 요 밑에까지 안 네. 지워집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또 흙대도 이렇게 여기 묻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그게 이제 어떤 일의 훈장인 것 같습니다. 자.